장희빈 악녀에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야망.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천안피라는 이유로 꿈조차 꿀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기 그 운명을 거부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장 높은 곳,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독한 술과 저주로 점철된 희대의 악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처절한 투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천민 출신으로 국모의 자리에 올랐던 여인, 장옥정의 이야기입니다. 1. 운명을 바꾼 미모와 지략. 장옥정은 당시 역관통역사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역관은 돈은 많았지만 신분상으로는 중인에 불과했죠.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어머니의 신분은 곧 자식의 신분이었기에 옥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가운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압도적인 미모와 남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영민함이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 미모와 머리로 조선의 가장 높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겠다. 그녀는 궁녀로 입궐했고 곧 조선의 19대 왕 숙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숙종, 불같은 왕의 유일한 약점이 되다. 숙종은 14살에 왕위에 올라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무서운 임금이었습니다. 신하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굴리던 그였지만 오직 한 사람, 장옥정 앞에서만은 평범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이는 곧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 세력과 대비였던 명성왕후는 옥정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저 미천한 것의 피가 왕실을 더럽힐 것이다. 결국 옥정은 궁에서 쫓겨나 차가운 사가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3. 돌아온 여왕, 피바람을 예고하다.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기다렸다는 듯 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궐로 돌아온 옥정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때 자신을 멸시하며 쫓아냈던 자들, 자신을 노비의 딸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그들을 향한 서슬퍼런 복수심이 차올라 있었죠. 1688년 그녀가 아들 훗날의 경종을 낳자 조선의 정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숙종은 이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 했고 이를 반대하던 서인 영수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는 등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민의 피를 가진 장옥정은 정식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몰아내고 조선의 국모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보아라. 이제 이 나라의 어머니는 바로 나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몰락, 여인들의 전쟁. 마침내 왕비의 관을 쓴 장옥정. 그녀는 조선 건국 이래 중인과 노비의 피를 물려받은 여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죠. 그녀가 화려한 당의를 입고 경복궁을 거닐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녀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4. 중전의 자리는 하나뿐이다. 돌아온 인현왕후. 권력의 단맛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숙종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숙종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신하들을 갈아치우듯 여인도 갈아치울 수 있는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장희빈의 오만함과 남동생 장희재의 권력 남용이 도를 넘자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때 숙종의 눈에 들어온 새로운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무수리 출신의 최씨, 훗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의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척하며 숙종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결국 숙종은 마음을 돌립니다.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납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 세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장옥정은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어 취선당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어제의 여왕이 오늘의 후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5. 취선당의 저주 인형에 박힌 바늘. 강등된 장희빈의 가슴에는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세자인데 내가 왜 저 인현왕후 밑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취선당 뒤편에 비밀스러운 신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시작했죠. 인형에 인현왕후의 이름을 써붙이고 바늘로 찌르며 그녀가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현왕후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궐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희빈이 중전을 저주해서 죽였다. 이 소문은 숙빈, 최 씨를 통해 숙종의 귀에 들어갔고 숙종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6. 마지막 자존심 왕의 손에 죽으리라. 숙종은 장희빈에게 잦은 자살을 명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비를 베풀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숙종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장희빈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세자를 낳은 어머니인데 어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지만 숙종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세자의 어미라 하여 살려두면 훗날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다. 장희빈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비록 죽음의 길이지만 천한 노비의 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왕을 품었던 여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사약 앞에 선 야망, 그리고 끝나지 않은 비극. 1701년 10월 취선당 뜰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여인 장옥정의 앞에는 검은 사약 사발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조선의 국모였고 왕의 유일한 사랑이었으며 장차 왕이 될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7. 마지막 발악인가? 어머니의 처절함인가? 장희빈의 최후는 기록에 따라 다르게 묘사됩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사약을 거부하며 발악하다 강제로 입에 부어졌다고 적혀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녀가 죽기 전 아들인 세자를 보게 해달라고 절규했다고 전합니다. 특히 야사에는 소름 돋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숙종에 대한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에 대한 집착이었을까요? 그녀가 세자의 하복부를 잡아당겨 이 씨의 씨를 말리겠다고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자극적인 소재로 쓰입니다. 물론 이는 승자의 기록에 의한 왜곡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그녀의 마지막이 처절하고 도끼로 가득 찼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장옥정은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향년 42. 천민의 피로 태어나 왕비라는 정점에 도달했던 불꽃 같은 여인의 생은 그렇게 꺼져버렸습니다. 8. 숙종의 냉혹한 결단. 다시는 후궁을 왕비로 삼지 마라. 장희빈이 죽고 난 뒤 숙종은 아주 잔인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이후로는 후궁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라. 이는 장희빈이라는 존재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분이라는 벽을 부수고 올라왔던 그녀의 야망이 오히려 미래의 수많은 여인에게 더 단단한 벽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들 경종에게도 비극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보며 자란 세자는 평생을 우울증과 병약함에 시달려야 했고, 왕위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에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희빈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의 권력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악녀인가 희생양인가? 오늘날 우리는 장희빈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질투에 눈이 멀어 인형의 바늘을 찌른 악녀일까요? 아니면 붕당 정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왕권을 지키려는 숙종의 도구로 쓰이다 버려진 희생양일까요? 분명한 것은 장옥정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던 드문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노비의 딸이라는 굴레를 거부했고 자신의 미모와 지략을 무기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정면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도끼와 집념은 사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여인 장희빈.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신분의 벽 앞에서 고개를 숙였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처럼 온몸을 던져 부딪혀 보았겠습니까? 치열했던 욕망의 기록, 장희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